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 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네, 화살은 쏘고 나서 죽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나서 못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말일 텐데요. 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은 이 말실수 하나로 전체 판세가 흔들렸던 사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설화주의보를 그때마다 발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역대 선거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웃고 웃었던 과거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림돌된 막말, 노인은 쉬세요라고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선거 때만 되면 최대 변수가 막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말실수가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 이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예. 네, 아무래도 이 말실수로 선거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04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이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일 것입니다. 이 당시 총선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 의장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정동영 의장이 60,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걸려 있어서 투표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 발언을 놓고 노인 폄하다 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정동영 의장이 비례대표 의원이었었는데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초강수를 두기는 했지만 이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 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200석 이상 차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100석도 어렵다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으로 120석 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정동영 의장이 이 말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쉬더라도 이 청년들은 꼭 가서 투표를 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 선거판 한복판에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좀 뒤집어 썼다. 곡해대에서 알려진 측면이 많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19대 총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또 큰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죠. 네,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이 김용민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노인들이 시청에 시위하지 못하도록 시청역에 엘리베이터를 없애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발언 때문에 좀 선거판이 요동을 쳤었습니다. 당시에 또 이 김용민 후보가 여성 관련 발언, 또 개신교 비하 관련 발언, 네.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설화를 남겼죠. 이 예.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좀 이른바 막말을 한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 때문에 이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후보 사퇴해라 뭐 이런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용민 후보가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상대 후보보다 앞서는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 패배를 하는 그런 결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당시 총선을 좀 되돌려 보면 이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이 과반 의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당시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당시 이 민주당의 패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런 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부망천 역풍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부망천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례를 네. 좀 정영빈 기자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입니다. 이 당시 한국당 이 정태옥 대변인이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서울 사람들이 이혼을 한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으로 가고 부천에서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뭐 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전해지면서 상당히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태옥 대변인이 같은 당의 유정복 인천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강조되면서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 정태옥 대변인이 한국당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 한국당으로서는 선거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발언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 한국당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말실수 얘기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때 자신의 말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보셨지만 당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내가 MB 아바타냐, 내가 갑철수냐, 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MB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물밑 후원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당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스스로 MB 아바타 그리고 갑철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맹추격하면서 지지율이 네. 상당히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게도 뒤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총선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때 이 보고서에서 MB 아바타, 갑철수 발언이 이 대선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MB 아바타 이미지만 강화시켰다. 뭐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죠. 네. 예. 저희가 앞서서는 이게 말실수가 발목을 잡는 그런 사례들을 주로 짚었는데 반대로요. 말 한마디가 또 약이 돼갖고 여론을 끌어안고 민심을 끌어안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실수 때문에 좀 선거판에서 울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선거판에서 오히려 말 하나로 웃음을 지었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렇다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네. 이 발언이 꼽히고 있는데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대세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인재 후보가 이 노무현 당시 후보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런 공격이 계속되니까 인천 지역 경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그렇다고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 이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아시겠지만 이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발판이 됐다, 뭐 이런 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 유세를 하다가 이른바 이 커터칼 피습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때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당시는 대표였죠. 박근혜 네. 대표가 병상에서 눈을 뜨자마자 대전은요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화제가 돼서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과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총선 시계가 현재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총선이 80일 가량 남게 되면서 이제 이 말실수가 과연 혹시 우리 당에 어떤 큰 부메랑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정치권에는 설화, 말로 인한 재앙에 대한 어떤 그런 주의보가 내려졌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선거 판세가 흔들렸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총선 때 선거 때만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1호 영입 인재인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를 좀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장애인 비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해찬 대표가 그 다음 날 있었던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해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실수를 빚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을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발언이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뭐 신속하게 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에 민주당이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을 한국당이 비판하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을 비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논평을 냈는데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이렇게 네. 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상 규정을 한 셈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당도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니까 바로 논평에서 이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한교안 대표 역시 앞서서 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황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이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발언이 판세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후보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은 일단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총선을 남겨놓고는 말이 주는 여운이 또 길게 가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야말로 입조심, 말 조심해야겠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빈 기자의 여의도 막전 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